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면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 보호의 수소의 전자 배치가 나오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오비탈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되어질 거예요. 그 전에 오늘 여기서 지금 할 것은 이제 배경 지식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일단은 수소, 빛과 스펙트럼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먼저 첫 번째 알아줘야 되는 것은 이 에너지와 그 다음에 파장의 관계를 조금은 알고 가주셔야 됩니다. 이 파장을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쓰는 거야. 이걸 람다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중간에 누가 끼어 들어가냐면 바로 진동수라고 하는 개념이 살짝 끼어 들어가요. 진동수 스몰 f로 쓰게 되어지는데 일단은 먼저 이 에너지와 진동수는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진동수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진동수와 파장의 관계, 이 진동수와 파장의 관계는 이렇게 반비례 관계예요. 반비례. 그래서 교통 정리를 해본다라면 에너지는 어떻다? 진동수와 비례하고요. 파장하고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라고 해서 파장이 크면 클수록 어떻다? 에너지는 작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말로만 할게.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 즉 태양 복사 에너지는 단파 복사라고 해요. 단파, 파장이 짧아. 왜? 태양 에너지는 세기 때문에. 근데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도 있어요. 그걸 지구 복사 에너지라는 말을 쓰는데 다른 말로는 장파 복사라고 해서 파장이 커요. 지구에서 나가는 에너지는 에너지 값이 작기 때문에 파장이 크다라는 거 정도 좀 잡아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스펙트럼이라는 말이 또 하나 나오는데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이 스펙트럼은 어떠한 빛이 진행을 합니다. 빛이 이렇게 왔을 때 분광기라고 해. 분광기. 이 분광기 말 그대로 빛을 분리시킨다라고 해서 빛이 이렇게 분산되어지는 것이고 여기 또 스크린에 이렇게 찍혀지는 것을 우리 스펙트럼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펙트럼에는 또 크게 둘로 나뉩니다. 어떻게?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이 또 하나는 불연속 스펙트럼. 요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르냐면 선 스펙트럼이다라고도 불러준다라는 거. 자, 이들의 생김새를 잠깐 다룰 수 있는데 어떤 것이냐면 얘는 에너지와 연결을 좀 시켜줘야 돼요. 에너지와의 관계. 로 봤을 때 어떻게 됐냐면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에 지금 여기서 하기 위해서는 일단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원자핵. 즉 여기서 원자핵은 주로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양성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지금 플러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자핵과 전자 에서 얘는 마이너스 전하의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인데 러더퍼드 것을 살짝 끌고 온다면 어떻게 생겼느냐. 자, 연속일 때와 불연속, 즉 연속과 선 스펙트럼을 봤을 때 원자핵이 중심에 있는 건 인정. 그런데 이제부터 전자가 어떻게 존재하냐면 이렇게 존재해요.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원자핵이 있었을 때 이 전자가 왼쪽 그림하고 다르게 여기에만 있던지 여기에만 있던지 여기에만 있던지 라고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를 본다라면 어찌됐건 간에 원자핵은 플러스 그 다음에 전자는 마이너스 그러면 둘은 어떻게 될까?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존재할 것이야 라고 했었을 때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에너지를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넣어줄 거야. 그러면 에너지가
흡수가 되어지는데 그때 원자핵은 가만 냅두고 전자를 보자. 전자. 다시 말하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했어요. 그러면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 값이 많겠지. 그러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원래 원자핵은 플러스, 전자는 마이너스 서로 끌어당기는데 여기서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원자핵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벗어남. 이 인력을 내가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있는데 에너지를 받으면 그 힘을 에너지를 가지고 이 인력을 이겨내고 내가 나가려고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인데 나가는 에너지를 받아서 원자핵에서 벗어나는 방법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벗어나, 즉 전자가 여기에 있다라고 칠게요. 전자가 여기 있을 때 얘는 어디든 존재해. 자, 쓸게. 전자는 어디든 존재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여기에 전자가 있든지 여기에 전자가 있든지 여기에 전자가 존재 가능 구역이라고 할게. 구역이 따로 존재해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 포지션 봐봐. 여기 중간 아니면 여기 중간 아니면 여기 중간 이런 데선 전자가 존재 가능할 수 없는 영역이 돼요. 그래서 말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얘는 어디든 여기 저기 다 있을 수 있어. 연속적으로 존재가 가능해 라고 하고 여기서는 아니야. 있을 수 있는 데가 연속적이지 못해. 불연속적이야 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프로 그린다라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Y축이 에너지고 전자가 어디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든. 그 다음에 여기가 거리가 되어집니다. 원자핵과의 거리가 되어지는데 거리가 점점 벗어나 가까워지면 그만큼 라고 했었을 때 에너지를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이 버려지면 그만큼 형태가 봤을 때 이러한 그림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전자는 어디든 존재할 수 있어. 어디든. 하지만 여기서를 보자. 여기서는 이 전자가 이 라인에만 있던지 아니면 이 라인에만 있던지 아니면 이 라인에만 여기에서만 이렇게 여기에서만 가능하지 이런 데서는 여기에서는 노란색으로 했어야 되는구나. 쏘리. 여기에서는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전자가 연속적이지 못하고 여기에만 있던지 여기에만 있는 것이지 막 아무데나 있을 수는 없어요 라고 하는 거지. 반대로 말하면 어떤 전자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가고 싶으면 최소한 이만큼의 에너지를 받아야지만 올라가지 덜 받아 요 정도 에너지를 받았다 칠게요. 그러면 에너지가 못 가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하지만 얘는 어디든 에너지를 받거나 버렸을 때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이다 라고 된 거.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그런데 이 보호라는 분이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해봤는데 그 보호 아저씨는 수소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하필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수소를 했느냐? 얘는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부르냐면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원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자를 여러 개 갖고 있으면 그 누군가 A, B, C 전자가 누구 때문에 갔는지 누구 때문에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자 하나만 있으면 걔를 추적할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소만 가지고 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전자 배치.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눈 떠 귀로 들려요 이딴 소리 하지 말고 배치한다. 그래서 뭐 전략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전쟁하거나 뭐 이런 거 할 때 배치한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 단어가 꼭 같이 들어가 줘야 돼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지만
배치라는 말이 통용이 되냐면 일단 수, 몇 개가 같느냐, 그 다음에 위치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 그래서 수소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배치, 그 수소의 전자가, 개수가 위치,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우리 줄여서 전자 배치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보호 아저씨가 어떻게 봤냐면 수소에게 에너지를 줘봤어. 샥 넣어줬어. 그런 다음에 이 받은 에너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할 거예요. 버릴 거야. 그래서 버릴 때 어떻게 버리는지가 궁금했던 거야. 즉 전자가 이렇게 원자에게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어디든 존재하는 위치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특정한 위치에만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여기서 결론은 이 전자는 이러한 불연속 선 스펙트럼이 불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더래요. 그렇다는 말의 뜻은 이 수소 원자핵 주변에 있는 이 전자는 아무렇게나 존재하지 않고 특정한 위치에 존재하는구나 라고 했다라는 거지. 일단 끊어주고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